안녕하세요. 저는 잭이라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출신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콜로라도는 웅장한 로키 산맥이 자리한 곳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하이킹과 캠핑 같은 아웃도어 활동을 자연스럽게 즐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상 속 스트레스나 고민이 쌓일 때면 언제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이 제게 가장 큰 힐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몇 년 전부터 점점 자연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회사 생활 속에서 매일 야근과 회의에 시달리다 보니 자연을 찾을 시간은커녕 마음의 여유조차 사라져버렸죠.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잭, 장기 출장으로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떻겠어? 처음에는 살짝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생소한 곳이었거든요. 서울은 대도시라고 들었는데 바쁜 도심 생활이 더 스트레스를 주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도 새로운 곳에서의 경험이 제 삶에 활력을 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서 있는 모습은 한눈에 보아도 서울이 활기차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빌딩으로 가득 찬 도심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자연을 찾을 수 있을까? 서울 생활이 시작되자 제 하루는 일과 회의, 그리고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에너지는 인상적이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점점 자연이 그리워졌습니다. 출장을 시작한 첫 주말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말에 보통 뭘 하세요?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등산을 해야죠. 한국 사람들은 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등산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저는 솔깃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면서 산과 가까이 지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도심 근처에 있는 산이 얼마나 대단할까? 라는 생각이었죠. 그들이 추천한 첫 코스는 북한산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물도 없이 가벼운 운동화에 배낭 하나 메고 따라 나섰습니다. 지하철로 몇 정거장만 이동하면 산 입구에 도착한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산을 오르려면 차로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산이라고? 산세는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고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북한산의 여러 코스 중 초보자들에게 적합하다는 코스를 선택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가벼운 산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경사가 가파르게 변하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하이킹을 즐기던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코스 곳곳에는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고 바위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내리는 물소리는 마치 자연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등산로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곤 했습니다. 중간에 잠시 쉬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물병을 건네주시며 말했습니다. 물 좀 드세요. 여기 산 공기 좋죠? 그분의 친절에 놀란 저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도시에서는 서로 바쁘게 지나치기만 하던 사람들인데 산에서는 이렇게 다정한 분위기가 흐른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를 굽이치는 한강,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다른 산들의 능선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상에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김밥과 막걸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동료들은 이게 한국 등산의 묘미라며 웃었고 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막걸리의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은 피곤했던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고 김밥의 간단하면서도 알찬 맛은 산 정상에서의 식사의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북한산에서의 첫 경험 이후 저는 서울 근교의 산들을 하나씩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등 각각의 산은 저마다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산행 후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항상 새로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인왕산이었는데 비교적 짧은 코스로 서울 도심의 풍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진력산 정상에서 붉게 물드는 서울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서울 근교 등산은 단순한 하이킹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등산을 통해 한국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저는 등산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제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에서의 첫 등산 이후 저는 매주 주말마다 새로운 산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 한가운데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자연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선했고 도심에서 느끼던 답답함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산들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산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매력은 산행 자체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부드러운 숲길을 따라 여유롭게 걸을 수 있었고 어떤 날은 손발을 모두 써야 할 정도로 바위가 많은 가파른 코스를 오르며 도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등산로가 제공하는 풍경도 각각 다채로웠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는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고 정상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볼 때면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 조화로운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등산을 단순히 운동이나 취미로만 생각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수록 등산이 제게 주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산에 오르는 과정은 단순히 정상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르내리는 길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의 등산은 자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소한 교감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북한산에서 처음 만난 할아버지가 물병을 건네주며 힘들지? 여기 물 마셔봐. 서울 물맛이 좋아라고 말했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산에 오르면 단순히 경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정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눴던 간단한 음식들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막걸리와 김밥을 나눠 먹었을 때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시간이 제가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먹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 생각했지만 사실 그 맛은 음식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의 교감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 등산은 제 삶에 작지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관악산에 올랐을 때 비가 내리는 날씨 때문에 처음에는 산행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바위가 미끄러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어야 했고 옷과 신발이 금세 젖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비 덕분에 숲속 공기는 더 맑고 신선하게 느껴졌고 빗물에 반짝이는 나뭇잎들은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산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등산은 날씨가 좋을 때만 즐기는 게 아니라 날씨가 나빠도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활동이구나. 그 깨달음은 제 삶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늘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삶이란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산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특히 정상을 올랐을 때 펼쳐지는 풍경은 매번 제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봉산 정상에서 마주한 끝없이 이어진 바위 능선과 인왕산에서 해 찔려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정상에 오를 때마다 제 삶의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정상에 올라서면 그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서의 주말이면 어김없이 등산을 계획합니다. 새로운 산을 탐험하기도 하고 한 번 갔던 산을 다시 방문하기도 합니다. 산에서 느끼는 공기,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감은 제가 서울 생활을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서울 근교 등산은 단순히 자연을 즐기는 취미를 넘어 제게 삶의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등산을 통해 저는 단순히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 등산을 즐긴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산행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쁜 도심 속에서 놓치고 있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고 매번 산을 오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던 시절 제 삶은 항상 속도와 효율을 요구했습니다.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행은 제게 느림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등산로는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올라가야만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더 빨리 오르고 싶은 마음에 속도를 내다가 금세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산을 오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북한산의 가파른 바위 구간을 오를 때 너무 서두르다 보니 발이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동료가 저를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죠. 산에서는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제 삶의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일상에서도 더 이상 결과를 서두르지 않게 되었고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등산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정상에서 만나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많은 산에 올랐지만 서울 근교의 산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특별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서울의 빌딩 숲과 그 사이를 굽이치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다른 산들의 능선은 도시와 자연이 완벽히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도봉산 정상에 도착해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 순간 제 삶의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상까지의 여정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등산로에서 만난 사람들도 제게 특별한 기억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등산객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데 익숙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등산이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조용히 즐기는 활동이었다면 한국에서는 등산이 사람들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관악산 중턱의 쉼터에서 등산객 한 분이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여기 호떡 드셔보세요. 비 오는 날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분이 건넨 호떡 한 조각은 단순히 간식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등산로에서 느껴지는 한국 특유의 따뜻함과 환대는 도심의 바쁜 일상에서 느낄 수 없던 감동을 주었습니다. 관악산을 찾았던 어느 날 하늘이 흐려지더니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산도 준비하지 않아 산행이 어려워질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비가 내리는 산은 제게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나무들과 바위는 더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보였고 숲속 공기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비 덕분에 적막했던 산은 빗방울 소리로 채워졌고 저는 그 소리가 제 마음속 불안과 소음을 씻어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 근교의 산을 오르며 저는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느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산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걷는 동안 저는 그동안 잊고 있던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그리고 산 정상에서의 시원한 바람까지. 이 모든 것은 저에게 단순히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근교 등산을 통해 저는 삶의 새로운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산행은 단순히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행은 제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힘들 땐 잠시 멈춰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등산뿐만 아니라 제 삶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서울 근교 등산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이 특별한 장소에서 저는 제 삶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의 등산은 제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새로운 방식과 가치관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산행을 통해 배우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불안과 스트레스를 자연 속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출장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등산으로 북한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첫 등산을 했던 그곳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등산로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과 맑은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저는 지난 몇 달간 서울의 산을 오르며 경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참 많은 것을 배웠구나.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울의 전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빌딩 숲과 한강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다른 산들의 능선은 여전히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산이 내게 준 배움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이 경험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겠다. 서울에서의 등산 경험은 제게 단순한 치유를 넘어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그동안 놓쳤던 자연과의 연결을 다시 찾아보려 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쫓기듯 살아왔던 일상에서 벗어나 제 속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감을 떠올리며 사람들과의 소통과 나눔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서울에서의 등산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로키 산맥을 오르며 서울 근교에서 배운 느림과 자연을 즐기는 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모임을 만들어 등산 초보자들에게 자연을 즐기는 방법과 산행의 의미를 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저는 산행 중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산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천천히 걸으며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라. 이 메시지는 단순히 등산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서울의 산들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도봉산에서 느꼈던 도전의 순간, 관악산에서 만난 비 오는 날의 특별한 풍경, 그리고 인왕산 정상에서 바라본 붉은 노을까지 모든 기억은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서울을 방문해 그 산들을 다시 오르고 싶습니다. 산을 오르며 만난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교감, 정상에서 느꼈던 성취감, 그리고 자연이 제게 준 위로를 다시 경험할 날을 기다립니다. 서울 근교 등산은 제게 삶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해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산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 삶에서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 있다면 잠시 자연 속으로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속도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특별한 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